오늘은 이번 아이폰 16 프로 맥스 단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솔직히 이번 아이폰 16 모든 모델 모두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봤을 땐 잘 나온 제품은 맞지만 사실 작년에 나온 아이폰 15 라인업에 비교하면 별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아이폰 16 라인업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쓰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돼서 사실상 베타 테스터 버전의 아이폰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완성형 아이폰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Never buy a product based on the future promise of updates to it.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제품들을 구매하든 간에 현재 제품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업데이트만 믿고 구매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요즘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크 회사들이 먼저 제품을 출시하면서 발표 이벤트에서 화려한 기능을 보여줘놓고 이 기능은 내년에 지원합니다가 빈번하게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닐까 싶고, 항상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현재 제품의 가치의 기준을 둬야 하고 미래의 업데이트나 약속에 대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외한 현재 이번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요소들 바탕으로 제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입니다. 일단 그립감 부분부터 봤을 때 전작이었던 15 프로 맥스보다 테두리 굴곡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외관상 봤을 때도 깔끔해 보이고 그립감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 이외로 괜찮았습니다. 테두리에 적용된 티타늄 프레임 같은 경우 전작보다 조금 광택이 있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고, 약간 S24 울트라 티타늄 그레이에서의 티타늄 프레임 정도는 아니지만 좀 광이 나는 그러한 재질로 바뀌었고, 이게 이번 데저트 티타늄이랑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티타늄은 정말 기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에 속합니다. 15 프로 맥스 1년 동안 생폰으로 들고 다녀도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티타늄이 약간 깎인 부분을 제외하곤 생활 스크래치가 전혀 안 보이고, 정말 이번 16 프로 맥스도 생폰으로 사용하고 다녀도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이드에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 같은 경우 티타늄 프레임이 아닌 유광 재질의 사파이어 글래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롱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메라 컨트롤 부분만 흠집이 쉽게 생기고 쉽게 보일 것 같았고, 차라리 무광 글래스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카메라 앱을 실행시킬 때 제외한 비디오그래퍼나 포토그래퍼가 아닌 이상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걸 메인 기능으로 해서 사용할 것 같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크기도 애매하고요. 이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기준이 된 버튼이 된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가 카메라 컨트롤만 따로 어제 영상에서 다뤘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 모두 전작보다 베젤이 더욱 얇아졌죠. 이게 15 프로 라인업이 나왔었을 때도 베젤이 얇아져서 그 당시에도 정말 얇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16 프로 라인업을 또 보니까 15 프로 맥스랑 같이 두고 비교해봐도 크게 체감이 될 정도로 16 프로 맥스 베젤이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뭐 기기 외형 자체가 조금 커진 것도 있지만 이 덕분에 디스플레이가 기존 6.7인치에서 6.9인치로 커지게 되었고, 6.9인치로 커졌다고 해서 한 손으로 사용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키보드 타자 칠 때 너무 오타가 납니다. 이건 생폰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만 해당이 될 것 같고, 케이스를 끼고 다니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손바닥이 화면 부분이 닿을 정도로 베젤이 얇아서 오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자 칠 때 숫자 기호 탭이 계속 눌러져서 텍스트 치다가 숫자 기호로 넘어가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정말 밝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폴드6를 메인폰으로 사용하면서 내부 화면 밝기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야외에서 사용할 때 발열 때문인지 내부조도 센서 문제 때문인지 밝기가 항상 30-40%로 조정되어 있고, 수동으로 밝기를 올려줘도 그렇게 엄청 밝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밝기가 정말 야외에서 사용하던 실내에서 사용하던 굉장히 밝아서 좋았습니다. 뭐랄까, 피크 밝기는 2600니트까지 지원하는 S24 시리즈 아니면 폴드6보단 낮은 2000니트까지 지원을 하지만 평상시에 지원하는 밝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최근에 사용한 S24 울트라던 폴드6보다
라인업보단 더 밝은 느낌이었어요. 다만 발열과 같은 부분에선 15 프로 라인업보다 조금 개선된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발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사용할 때 오랫동안 사용한 것도 아닌데 발열이 생각보다 심했고 유튜브에서도 영상 볼 때도 뒤에 뜨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게 이번 A18 프로 칩셋 문제라기보단 iOS 18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출시됐음에도 iOS 18 버그가 너무 많고 제어 센터도 뭐 하나 조정하면 아이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실행할 때도 테두리에 레인보우 표시가 되는 것도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정식 버전을 내놓은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 정말 오래 갔습니다.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랑 카메라 컨트롤보단 배터리 타임을 핵심으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갔고 물론 제가 조금 더 롱텀으로 써보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침 8시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노래 듣고 영상 보고 카톡하고 저녁 7, 8시쯤 돌아와도 36% 내외로 남더라고요. 이번 16 프로 라인업에서는 4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솔직히 화소수가 커졌다고 해서 15 프로 라인업보다 큰 체감을 받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 촬영할 때는 오히려 제 폴드6에 탑재된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후처리된 상황에서는 훨씬 좋았고 16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 보면 좀 노이즈도 심합니다. 그리고 렌즈 플레어 같은 경우 최근에 소식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R 코팅이 적용된 렌즈가 탑재됐다고 스펙시트에 표시가 됐다가 갑자기 없애버렸죠. 고스트 현상 여전히 있고 개선된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뭐 아이폰답게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큰 단점은 없다고 느꼈고 다만 이번에 4K 120프레임으로 슬로우 모션을 지원하는 게 프로 라인업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사용 안 할 것 같은 기능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15 프로 맥스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상 아이폰 16 프로가 아니라 아이폰 15S 프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15 프로 라인업도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대상이고 16 프로 라인업에서만 쓸 수 있는 별도의 단독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15 프로 라인업에서 16 프로 라인업으로 넘어갈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없는 것 같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렉 걸리고 불편하면 바꿔도 된다 에 대한 제 의견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 제 단기간 사용기가 될 것 같고 더 디테일한 건 조금만 더 써보고 나중에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